배워볼 건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곱셈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실 뭐 여기 있는 이론을 백날 배워봤자요. 우리가 문제 풀 땐 사실 좀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다들 고등학교 때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거 대표 뽑기 보면은 자격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장이랑 부반장 뽑는 거 그냥 이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이름이 달려있는 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반장! 그럼 일어나요, 반장이. 인사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장이라 그러면 딱 한 명이 지칭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격이 다른 경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릴 때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반장은 한 명이고 부반장은 2명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선생님이 오셔서 부반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둘이 누가 일어나야 될지 몰라서 아무도 안 일어나요. 사실 둘 다 일어나면 되잖아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안 일어나요.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름을 불러주면 명확하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직함이 동일하면 우리는 서로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담겨있는 경우는 각각이 정확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 반장을 먼저 뽑자. 5명 중에 1명 뽑겠죠. 그래서 5가지 경우가 될 거고 이 중에 1명이 사라진 4명 중에 부반장을 뽑을 거니까 어떻게? 4명만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총 5명이었다고 치면 반장이 A인 경우와 부반장이 B인 경우와 반장이 B고 부반장이 A인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돼요. 근데 반면에 이번엔 부반장 2명 뽑아봅시다. 이 경우에도 A부터 E까지 5명이 있어요. A가 부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된 경우나 B가 부반장이 되고 A가 부반장이 된 경우나 동일한 경우죠.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명 뽑는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순서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장 하나에 부반장 둘이다. 그럼 이 부반장 둘만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반장 둘에 부반장 둘 뽑아요. 그럼 반장도 구분할 수 없고 부반장도 구분할 수 없죠. 그럼 나누기 2 곱하기 나누기 2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만한 거, 까먹었을 만한 거 좀 이야기하자면 뭐 원순열 정도? 이 원순열은 우리가 이제 동그란 원형 테이블에 사람을 앉힐 거예요. 3명을 앉힙시다. A 앉고 B 앉고 C 앉아요. 이렇게 3명을 앉혔는데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위쪽에서 보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A, B, C나 C, A, B나 다른 경우처럼 인식이 돼요. 위에서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여자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A야. A 기준으로 왼쪽에 지금 누구 있어요? B 있죠. 여기에 앉아도 내가 A야. A 기준으로 왼쪽에 누구 있어요? B 있죠. 그러면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여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구분이 불가능한 방법. 그래서 얘는 하나만 빼주시고 어떻게 팩토리얼 해주면 된다.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크게 나오는 유형은 아니어서 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뭐 순열이나 조합은 사실은 우리가 사고에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배우거든요. 팩토리얼이 뭐니 뭐 컨비네이션이 뭐니 막 열심히 배워요. 근데 막상 문제 보잖아요. 안 풀려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야. 그래서 별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자리를 어떻게 배치시키냐 그리고 그 배치에서 구분 못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만 잘 나눠주시면 됩니다.